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TV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어제 다른 일이 좀 있어서 저녁에 이 종목 분석과 시황 분석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장중에 회원님들한테 응대를 계속 해드려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아찔한 상황들을 막을 수 있었고, 또 우리 지금 집중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은 오히려 한 2% 안팎으로 좀 상승이 나와줘서 어제 같은 아주 힘든 날에 또 좀 이렇게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어제 하루가 지났으니까 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기보다는 시황을 좀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원래 토요일에 해드리던 이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을 같이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물론 어제 하루하고 이제 또 일주일치하고 좀 다르겠지만, 일주일치 전체로 봤을 때 어제 팔았어도 여전히 순매수, 매수 상위인 종목들은 또 다음 주에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 초반에 잘 가다가 어제 왕창 팔아서 매도가 더 많았던 그런 종목들, 한 주 전체로 봤을 때 그런 종목들은 이제 추가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하루가 지났지만 어제 이제 시황은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61 종목이 올랐고 741 종목이 빠졌습니다. 무슨 대단히 난리 난 것처럼 뭐 엄청나게 많이 빠졌고, 코스피 지수 자체가 1.99% 내렸고요. 코스피 100도 1.86. 대형주가 약간 좋았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면 뭐 하루 그냥 무너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2포인트 가까이 빠지면서 단숨에 3050포인트대까지 밀렸습니다. 코스닥은 349 종목이 올랐고 1284 종목이 빠져서 2.21% 내렸고요. 코스닥 150이 2.97% 빠졌으니까 대형주들의 흐름이 거의 3% 가까이 진짜 폭락이 나온 겁니다. 자, 어제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가 살짝 들어와 줬는데 기관의 매도가 세게 나왔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왕창 팔아서 양쪽 시장의 어떤 온도차가 여기서 외국인들의 수급 차이에서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선물지수는 이제 0.7%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해서 지금 미국도 어제 휴장이었지만 미국도 좀 고점에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 우리는 이미 조정이 시작된 구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0.22%가 내렸습니다. 1362원대 기록했고요. 국제 유가는 0.67%가 내려서 67달러 기록했습니다. 자, 코스닥 어제 왜 빠졌나 한번 살펴봐야죠. 이제 거래소가 분석한 내용인데요. 코스피는 강보합 출발한 코스피가 전날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둔 경계 심리가 겹치면서 하락 전환했다. 또 제조와 전기전자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며 낙폭을 확대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주 등 대형주 중심의 외국인 기관 동반 매물이 나오면서 크게 빠졌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볼까요?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의 하락 마감. 이게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 7월이 좀 지나고 8월 정도 예상하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 시점은. 그러면은 증시는 조금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들을 좀 이렇게 토해내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번에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에 미 증시가 강세를 보인 반면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후퇴하면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등했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더해지면서 크게 빠졌다. 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세 기반으로 일반 서비스와 제약 등의 약세를 보인 가운데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등의 대형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들을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딱 한 종목, 셀트리온, 어제 그 자사주 매입 계획, 뭐 1조 원대 자산을 마련해서 5천억 원대 매입을 시작하겠다, 뭐 이런 어제 발표가 나오면서 장 마감을 17만 8천 원인가에 했는데, 이제 대체 거래에서 추가 하락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38% 상승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HD 현대중공업이 5%대 하락,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B금융이 4%대 하락,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모비스가 3%대 하락 크게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괜찮은 수준인데요. 코스피 지수 일봉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 좀 보면 4월 초부터 2284부터 아주 가파르게 올라온 뒤에 지금 7월 첫째 날, 7월 1일 날 3133을 찍고 뭐 약간의 횡보, 살짝 빠졌다 올랐다 하면서 횡보하다가 어제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온 건데요. 장대 음봉이 나왔지만 사실 그 지금 최근 횡보하던 하방을 하향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파르게 올라온 뒤에 그 지난주에 그 3일 연속 음봉 나오면서 약간의 조정이 나온 뒤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 반등 나온 부분만큼만 덜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아주 아주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거를 이제 매물대를 그려보면 쭉 상승할 때는 매물대들이 좀 약했지만 지금 현재 매물대 바닥이 3032, 그러니까 3030 정도 되는 자리거든요. 지금 3054니까 약간의 추가 하락이 나온 뒤에는 횡보하거나 살짝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래쪽에 노란색 21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노란색 21선이 이제 3000포인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30 언저리, 3020에서 30 그 언저리 정도에서는 코스피가 바닥을 잡을 거라고 보고 이 정도 구간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최근에 많이 빠진 조선, 그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대형주들 구성하고 있는 시총 한 30위 이내의 대형주들을 이제 찾아서 그 저점에 지지받고 수급이 좀 개선되고 하는 종목들을 골라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밑에 보조 지표들 보면은 엄청나죠. 스토캐스틱도 그렇고 RSI도 그렇고 엄청난 과열되어 있는 과매수 구간이라는 것이 나왔고, 이게 이제 과매수 구간을 RSI도 벗어났고 스토캐스틱도 벗어났고 MACD 오실레이터 봐도 이제 하향 전환하면서 약간의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면서 동시에 과열된 이 과매수 비중을 조금 덜어내는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추가 하락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어도 아주 굉장히 많이 빠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파마리서치 하나가 강보합권 50만 원 돌파를 했죠. 파마리서치는 진짜 강한데 역시 이런 장에서도 안 빠지면 정말 강한 거거든요. 근데 파마리서치 역시 급등에 따른 아마 그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 시장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들을 충족시켜 주거나 뛰어넘거나 하지 않으면 또 조정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반면에 하락 종목들을 보면 ABL 바이오가 11%대 급락. 어제가 아니고요. 일단 그저께 전체 매도하신 회원님도 계시고, 어제 많이 빠졌다 싶어서 이제 매수하시려는 거를 어제 엄청 여러분들을 이제 말려서 결국은 62,600원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면 많이 빠졌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많이 빠져서 사겠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이 사셨으면 추가 아마 손실이 더 있었을 텐데 이제 많이 더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제 어제 저는 이제 마지막에 그 장 마감할 때쯤 됐을 때는 62,000원 정도의 지지가 또 많이 보였기 때문에 두 차례 이렇게 분봉이 두 차례 지지받는 모습이 나오고 이래서 62,000원대 정도에서는 그 약간 이제 분할해서 한번 사보자, 네, 그런 의견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물론 62,000 깨지고 이제 또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은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혹시 한 5에서 10% 정도 약간 비중을 들여서, 그러니까 약간의 매수를 하신 분들은 만약에 추세 이탈, 지금 같은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당연히 비중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좀 지켜보자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이제 밀렸을 때, 그때는 또 다시 저점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추세가 더
빠질 가능성, 추세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너무 많이 빠져서 지금 뭐 실리콘2나 펩트론도 6%대 빠졌고 리가켄바이오도 6% 정도 이제 빠졌고 알테오젠, 코오롱 티슈진 바이오들 중심으로 해서 5%에서 한 11%대까지 밀렸습니다. 자, 코스닥도 일봉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481선에서 하락하는 그 흐름이 선명하고요. 자, 노란색 21선까지도 강하게 하향 이탈을 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먼저 선제적으로 빠진 덕에 아래쪽에 보조지표들을 보면은 이미 과열된 과매수 구간을 덜어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좀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매물대 똑같이 그려놓고 보면 766포인트 정도의 이제 매물대 바닥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775포인트니까 역시 대략 한 10포인트, 그럼 얼마 안 남은 거거든요. 약간의 추가 하락이 더 나온 뒤에는 뭐 반등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이 매물대도 760포인트대마저 깨지면 이제 그 다음은 241선 지나는 730에서 40포인트 부근까지 추가 하락 나올 수 있다는 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일단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코스닥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업종 볼까요? 코스피는 전기가스가 제일 좋았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8%대 올랐고 한국전력, 삼천리가 3%대 올랐습니다. 반면에 증권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증권업종은 아까 그 시장 종합 맨 첫 페이지 왼쪽 아래쪽 보시면 고객 예탁금이 하루에 4조 3,600억이 빠졌습니다. 70조 원 돌파하자마자 66조 원대로 떨어졌는데요. 자, 고객 예탁금이 줄면 당연히 증권업종은 거래가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데 세상에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10%대, 우선주 8%대 빠졌고 SK증권 우선주도 7%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은 통신이 제일 좋았는데 더즌 8%대, 아이즈비전 6%, 거의 7% 정도 올랐네요. 반면에 일반 서비스 제일 많이 빠졌는데 D&D 파마텍과 인벤티지랩이 9%대, 온코크로스 7%대, 지노믹트리, 앞타바이오, 지니너스가 6%대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빠졌고요. 자, 코스피 제약 상승 종목은 일동제약이 4%대, 셀트리온이 2%대 올랐고 빠진 종목은 신풍제약, 파미셀, 부광약품이 4%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8%대, 텔콘 RF제약과 아스타가 5%대 올랐고 하락 종목은 에이벨바이오가 11%대, 셀비온, 로키델스케어, 펜젠이 7%대 빠졌습니다. 지금 선물지수도 이렇게 다우가 231, S&P 500과 나스닥도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로 마무리를 해서 미국이 빠지고 그리고 월요일에 우리 증시 추가 하락 나오는 그런 그림이 이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월요일날 우리가 먼저 좀 추가 추세 하락이 조금 더 이어진 뒤에 월요일날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이제 선물지수 같은 게 추가 하락 나오면 우리 더 빠지고 추가 하락이 안 나오고 반등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드디어 화요일 정도 장에서 좀 반등을 꾀하는 뭐 그런 정도 흐름을 좀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한 주 동안에 외국인 기관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는 그런 그 원래 토요일마다 만들어 드리는 그 이제 분석 영상인데요. 이거는 제가 여기에다 그냥 바로 붙여서 어차피 우리 구독자들 다 보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영상이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 동안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한 주 동안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주 초반부터 계속 팔고 있는 네이버입니다. 2,525억 원어치 팔았고요. 그 다음에 현대로템 2,197억, SK하이닉스 2,025억, 이 세 종목이 2,000억 넘게 매도를 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오션, 현대차, 카카오, KB금융, 삼성중공업, 한화, KTNG, 현대차 우선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SK 이터닉스. 특징이 뭐죠? 특징이 최근에 잘 가던, 일단 처음에 네이버 카카오 팔았죠. 그 다음에
들고만 있어도 뭐 계속 올랐다고 했던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로템 같은 종목들 팔았죠. 조선주 팔았죠. 지주사 팔았죠. 그러니까 한 주 동안에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지나서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반영한, 그런 철저하게 반영한 수급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매수 종목 보니까 삼성전자 2,146억 원, 포스코홀딩스 1,317억 원, 두산 1,065억 원. 이 세 종목이 제일 많이 매수한 종목들이었고요. 이수페타시스, LIG 넥스원, 현대건설,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키움증권, 하이브, LG에너지솔루션, SK텔레콤, 삼성전기, 한국전력까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2차전지 일단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굉장히 반갑고요. 최근에 CEO 리스크 겪고 있는 하이브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와줘서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SK하이닉스가 이제 너무 많이 올라오고 하니까 이제 고점에서 던졌다면 삼성전자 매수, 그다음에 지난주에 포스코홀딩스 또 대량 매수, 이런 것들이 특징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관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제일 많이 팔았고요. SK하이닉스, 현대로템, 두산, HD 현대일렉트릭,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하이브, LIG 넥스원, 현대건설, 카카오 순이었습니다. 뭐 외국인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있지만 하이브를 일단 팔았고,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로템 뭐 이런 종목들은 매도 똑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도 매도 나왔습니다. 자, 반면에 삼성전자 3,423억 원 매수,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한화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기아, 신한지주, KB금융, BNK금융지주, 현대제철, KTNG까지를 기관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외국인하고 비슷한 듯 좀 다른 흐름이 좀 보여서, 일단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이런 종목들은 매수를 했고, 또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도 외국인하고 비슷하게 매수를 했는데, 또 금융주들 새로 들어온 거 보이고, 또 포스코홀딩스와 더불어서 현대제철 기관의 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이것도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다행스러운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연기금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제일 많이 팔았고요. SK하이닉스, 현대로템, HD 현대미포,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카카오, HD 한국조선해양, 또 LIG 넥스원, 하이브, 한국금융지주. 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조선주가 좀 그 매도 집중, 연기금의 매도 집중된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로템은 연기금도 많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반면에 연기금은 포스코홀딩스 제일 많이 담았고요. 삼성전자, LG화학, 셀트리온, 네이버, 신한지주,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현대제철, 한화솔루션, 현대차, 기아, BNK금융지주. 네, 연기금들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자, 개인들은 어땠을까? 삼성전자 역시 매수 집중되고 있는 종목, 이제 개인들은 매도를 했고요. 6,058억 원 많이 매도했고요. 포스코홀딩스, 셀트리온,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한화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이수페타시스, SK텔레콤, 기아, 한국가스공사, 삼성전기, 현대제철. 이번 주 개인들의 매도 종목들을 보면은 완벽하게 외국인 기관과 이제 엇갈렸죠. 그죠? 2차 전지를 뭐 좀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딱 그 순간에 개인들의 매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개인들이 매도한 종목들은 아무래도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이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3,542억 원, 현대로템 3,539억 원, 두산에너빌리티 2,924억 원, 네이버 2,100억 원, 한화오션 1,299억 원.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끌어올리면서 재미를 보고 또 시장에 관심을 집중시켰던 종목들, 외국인 기관들이 집중 매도를 하는 순간 개인들이 뚝달같이
달려들어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마찬가지, 카카오, HD 현대일렉트릭, 카카오페이, 한화, 네, 개인들의 매수 종목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 볼게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777억 원, ABL 바이오 765억 원, 알테오젠, 펩트론, 리가캠바이오, D&D 파마텍, 우리기술, VT, 삼천당제약, 루닛, 이오테크닉스, 유일로보틱스, 셀트리온 제약, 에코프로를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했습니다. 바이오 집중됐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유일 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이제 로봇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가 하나 껴 있고요. 자, 반면에 실리콘2 막판에 조금 매도하긴 했지만, 318억 원, 일주일 통으로 봤을 때는 매수 우위였고요. 그리고 휴젤, 디어유, 파마리서치, IT센 글로벌, BHI, YG 엔터테인먼트, GI 이노베이션, ST팜, CJ ENM, 메디톡스, 한글과학 컴퓨터, RFHIC, SNS텍까지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 그러니까 매도를 이 바이오들을 했지만 또 휴젤이나 파마리서치 같은 종목은 ST팜도 그렇고 이렇게 매수를 했고, 또 화장품도 뭐 실리콘2 같은 종목은 이제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기관 볼까요? 기관은 신규 상장주 어제 시장에 관심을 좀 많이 받았던 뉴앤AI 제일 많이 팔았고요. 283억 원, 휴젤, 실리콘2, YG 엔터테인먼트, 디어유, 파마리서치, GFC 생명과학, GI 이노베이션, CJ ENM, 덕산 네오룩스, JYP 엔터테인먼트, 테크윙, 에이비온, 카카오게임즈를 기관이 많이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니가캠바이오, ABL 바이오, 알테오젠, 이오테크닉스, 비올, ST팜, D&D 파마텍, GNC 에너지, SNS텍, SM, 리노공업, 유진테크, 대주전자재료, 에코프로 BM. 자,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골고루 들어가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됐던 종목을 기관은 또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 또 나왔습니다. 연기금 볼까요? 휴젤 제일 많이 팔았고요. 110억 원, 테크윙, JYP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동진 세미캠, 숲, 덕산 네오룩스, 디어유, 코스메카 코리아, 주성 엔지니어링, 성광밴드, KINX, 고영, 시젠까지를 연기금이 많이 매도했습니다. 뭐 엔터도 보이고요. 또 바이오들도 보이고요. 엔터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군요. 반면에 연기금 ABL 바이오를 138억 원 제일 많이 샀습니다. 지금 일단 12% 가까이 급락이 나온 자리, 연기금이 볼 때는 좀 매수할 만한 자리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바로 이것 때문에 62,000원 선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62,000원, 뭐 여기서 조금 길게 더 넓게 좀 본다고 해도 6만 원 정도에서는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BL 바이오도 그렇고요. 지금 알테오젠이나 리가캠이나 D&D 파마텍이나 이런 바이오 대형주들, 지금 빠지고 있는 이 바이오들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을 좀 저점에서 분할 매수 시작해 볼 타이밍을 좀 잡아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ABL 바이오 다음에 이오테크닉스 매수했고요. 알테오젠, 우리기술투자, 리가캠바이오, 태웅, 리노공업, 실리콘2, 파마리서치, ST팜, D&D 파마텍, ISC, 코오롱 티슈진, 유진테크 순이었습니다. 자, 개인 볼까요? 개인들은 ST팜을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252억 원어치 팔았고요. SNS텍, 리가캠바이오, 비올, 대주전자재료, SGNG, BHI, 유진테크, IT센 글로벌, RFHIC, 이오테크닉스, HLB, 에코프로 BM, PSK 홀딩스. 2차전지도 보이고 반도체도 보이고 바이오 일부 종목들도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반면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일 많이 샀고요. 개인들이 796억 원, ABL 바이오, 펩트론, 뉴앤AI, VT, 우리기술, GFC 생명과학, JYP 엔터테인먼트, 삼천당제약, 테크윙, 알테오젠, 루닛, 유일로보틱스, 나인테크까지를
개인들이 매수했습니다. 자, 궁금합니다. 지금 외국인의 매도와 기관 개인의 매수가 엇갈리고 있는 이 바이오 대형주들이 다음 주에 어떻게 갈까? 약간의 지금 그 아까 코스닥 지수를 말씀드릴 때 추가 하락이 약간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대형주들이 좀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월요일 정도까지는 그 미국 선물 지수를 보면서 이제 아마 흐름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이 아마도 이제 이 현재 그 미국 지수도 보면 이제 고점에 막 뚫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강하긴 한데 조정 나올 때 됐어요. 충분히 조정 나올 때 됐고요. 조정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뭐 어마어마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도 지금은 막 비중을 늘려갈 때가 아니라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면 어떨까 싶은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급하게 막 쫓아가면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여유 있게 그 어느 정도 충분히 조정이 나올 만큼 나오면 그때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시황 워낙에 주가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 테니까 간단하게 시황 정리를 해드리고요. 어제 종목 분석을 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벌써 이제 몇 종목 신청을 막 해주시고 계신데 내일 아침 10시 30분까지 딱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한테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한 뭐 그렇게 오전에 10시 반까지 받고 중간에 점심 먹고 이렇게 뭐 분석해서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하면은 아마 대여섯 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까지 우리 회원님들은 많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이 10종목이 훌쩍 넘어가더라도 다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